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공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청년층의 가계부채는 1년 전보다 12.8% 급증했습니다. 이들의 부채를 키운 것은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청년들의 부동산 투자 증가와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청년층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올 연말 역대급 대출 빙하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중과율 목표치를 5, 6%로 제기한 가운데 많은 은행들이 이 한도를 소진해 대출 한도를 줄이고 적용금리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도 오는 29일부터 가계대출 한시적 한도 조정 운영 방안을 실시합니다. 지난 24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84.95제곱미터가 지난 2일 42억 원에 실거래된 것으로 최근 신고됐습니다. 국민평수라고 불리는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 원을 넘으면서 빌딩 한 채 값이란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진행의 민채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는 영끌, 그리고 B2에 뛰어든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부채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은행은요, 향후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지면 청년층이 소비 여력이 위축되는 등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고 하네요. 오늘 한밤의 부동산,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간략하게 문자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방송은 생방송 유튜브 시청도 가능한데요.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다양한 궁금증들 남겨주실 수가 있겠고요. 자, 노란톡방 입장 역시 가능합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실 때에는요, 아래 QR코드 찍고 입장 가능한데요. 입장하셔서 최신 소식들 확인하시고 다양한 궁금증들도 도움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또한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올인원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은 스튜디오에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부장님 인사 나눌게요. 부장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서울에서 재개발 규제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시간에는요, 서울시가 주도하는 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시행이 됐는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제 강의 주제를 한번 보시면은 주거 정비 지수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확정적으로 폐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달라지는 점이 있죠.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바로 이런 노후 밀집 지역 안에 있는 이런 빌라로 많은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제 빌라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이런 매물 품귀 현상이 앞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주거 정비 지수제가 어떤 것인지 보도 내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투자의 전략을 세울 때 어떤 지역에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이제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주거 정비 지수제가 폐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노후 밀집 지역 안에 있는 이런 지역들 자체가 정말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서 이런 이제 노후 단지가 아파트 단지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제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변화의 중심축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지역?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 정말 이제 많은 개발 호재가 이제 묶여 있는 지역인데요.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강변의 가치는 앞으로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도 정말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정말 한강변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 지역으로서 이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인데요.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주거 정비 지수제가 이제 폐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요번 달 이제 중순이죠. 중순에 이제 폐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우선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서울시 재개발 대못 제거, 대못이라고 하면은 바로 주거 정비 지수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주거 정비 지수제가 폐지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죠. 기사 내용 자체를 보면은 이제 9월 16일 날 이제 보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5일 날 확정적으로 이 주거 정비 지수제가 폐지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우선 내용 자체를 보시게 되면 서울시 이제 도시 주거 정비 기본 계획 변경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어떤 게 주거 정비 지수제가 15일 날 폐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속 통합 기획, 이제 주민 이제 동의 절차, 관서화 등 이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돼서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3일 변경 고시 후에 민간 재개발 공모가 착수가 됐습니다. 23일이면 이제 바로 저번 주죠. 저번 주부터 23일부터 바로 이제 공모를 통해서 민간 재개발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은 공모를 넣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정말 중요한 내용은 바로 요거. 주거 정비 지수제가 폐지가 확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정비 사업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작용했던 주거 정비 지수제가 폐지가 이제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 내용 자체를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신속 통합 기획으로 이름을 바꾼 공공기획도 본격화하는 등 재개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 재개발로 인해서 공급량이 확보가 되고 노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노도 기준 자체만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그 평수죠. 1만 제곱미터 이상 평수만 맞추면은 이제 재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주거정비 지수제가 폐지가 됐고 신속 통합 기획으로 이제 명칭을 바꿨고 주민 절차 등 관소화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 변경안이 15일 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수정 가결됐다, 확정됐다 이렇게 16일 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앞으로 정말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활성화 계획에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어디에? 노밀집 지역 안에 개발 가능성 높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음으로써 이런 서울 도심 안에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겠죠. 우선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법적 요건, 이제 현행 이제 유지입니다. 이제 필수 항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이 이제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노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퍼센티지를 보시면은 66%죠. 66%만 노후가 되어 있고 나머지 34%는 신축이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구역 면적 자체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택 항목 보시게 되면은 이제 노후도 이제 연면적 기준이 나와 있죠. 이 선택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연면적 기준이 폐지가 됐죠. 이 많은 분들이 선택 항목 중에서 이 연면적을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거의 대부분 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주택 접도율, 이제 도로폭이 4m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과소 필지, 이 필지 자체가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호수 밀도, 이제 집들이 얼마나 따닥따닥 붙어 있는지 이런 조합원 수가 이제 이 호수 밀도로 이제 판가름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 주택 접도율, 과소필지, 호수 밀도 이런 선택 사항 중 하나만 선택하고 그 다음에 노후도, 그 다음에 면적만 맞춰지면은
이런 구역 지정이 앞으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냐? 바로 주거 정비 지수제가 이제 선택 항목이 아니라 바로 필수 항목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필수 항목 보시게 되면은 노후도 연면적 조건이 60% 이상 이제 차지를 하고 있었죠. 선택 항목도 보시게 되면은 주민 동의, 그다음에 도로 연장률, 노후도, 그다음에 그 세대 밀도 이렇게 선택 항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연면적 기준 때문에 재개발에 있어서 정말 걸림돌로 작용이 됐었습니다. 이 연면적 기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건물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노후 밀집 지역 안에 이런 신축이 하나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이런 노후 밀집 지역은 대부분 1종 아니면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건물 자체를 그 전까지는 7층 이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5층 아니면 6층으로 건물을 그 전까지는 지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5층으로 건물을 지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으로 건물을 지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 평수 자체가 50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연면적은 이 층수 자체의 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합. 그러면 5, 25, 250평이죠. 250평. 신축 이제 연면적 기준이 250평이 늘어나는 겁니다. 주변에 아무리 노후주택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 평수 자체, 연면적 이제 신축 면적 자체가 250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노후도 조건 자체를 정말 확 떨구기 때문에 재개발을 방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 자체가 앞으로는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정 요건만 맞춰지면은 앞으로 재개발이 가능하다.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 예상 지역 안에 있는 이런 서울시 안에 정말 300여 개 넘는 이런 노후 밀집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20군데, 30군데밖에 이제 추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제 연면적 기준 때문에. 하지만 정말 이제 300군데 넘는 지역들이 앞으로 재개발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졌다. 이런 연면적 기준 자체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개발 걸림돌로 작용이 됐던 주거 정비 지수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정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겠는데요. 두 마리 토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노후 지역 자체를 개선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공급량 자체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가 있겠죠. 재건축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말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 바로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된다.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도 이런 이제 노후 밀집 지역 이제 재개발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지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 지역 어디냐? 이제 다음 보시게 되면은 바로 변화의 중심축에 투자를 하라. 어디? 용산입니다. 용산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정말 이제 지도 안에서도 다양한 개발 호재를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정말 많은 개발 호재가 묶여 있습니다. 용산 60% 이상이 정말 개발 호재의 영향이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그다음에 국제업무단지, 용산 민족공원 이 3대 개발축 중심으로 많은 정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호재로 인한 집가 상승 크게 노려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노후 밀집 지역, 앞으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용산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고 60% 이상의 개발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호재가 상당히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용산 개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전까지는 개발 계획만 잡혀 있었고 언제 개발될지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된다. 용산 앞으로 천지개벽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용산에 무조건 점 하나를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점 하나 찍어 놔야지 그만큼 이제 집가 상승도 노려볼 수가 있고 노후 밀집 지역에 투자를 하신 분들의 경우는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라. 용산에.
아직까지 용산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죠. 이 레버리지 바로 갭 투자를 말씀을 드립니다. 갭 투자 정말 아파트 갭 투자하기에는 조금 이제 껄끄럽죠. 왜? 이런 다양한 이제 규제 정책들이 아파트에 쏠려 있죠. 이런 소형주택의 경우는 규제 정책을 어느 정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 가능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용산이라고 해서 정말 다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될 수가 있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 보시게 되면 한강변의 가치는 앞으로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 가능성 높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바로 한강변 안에서도 이 자양동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양동 왜 주목해야 될까요?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정말 이제 웬만한 지역들, 한강변 아파트들 거의 대부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할 수가 있는 유일한 지역은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일한 미개발 지역이고 개발 압력 상당히 높고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자양동. 지금이 투자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신속 통합 기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서 걷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걷는 지역과 동의서를 걷지 않는 지역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이런 신속 통합 기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가 있겠죠. 한강변 명품 아파트를 소유를 하셔야 됩니다. 소액으로 아직까지 접근 가능합니다. 용산하고 마찬가지로 레버리지 활용하시면은 이 자양동도 한강변 아파트를 소유할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이 자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양동 다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동의서를 걷고 있거나 앞으로 거둘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지 개발 압력이 개발에 따라서 높은 이제 시세 차익과 아파트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액으로 가장 큰 수익 창출은 바로 재개발 투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일한 투자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연도 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1년도 이번 연도에 승부를 거셔서 큰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기 방지 대책도 같이 나옵니다.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6대 이제 그 방안이 있죠. 거기 안에 투기 방지 대책도 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 방지 대책도 피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피할 수 있는 전략은 바로 선점입니다. 선점하셔야지 투기 방지 대책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점 투자하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용산, 그다음에 자양동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세한 투자의 상담은 저희와 함께 상의하신다고 하면은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서울시가 주도하는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로 인해서 앞으로 재개발 지역에 대한 빌라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저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에 빌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으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인데요. 자, 6호선과 경의중앙선 함께 지나는 효창공원암역 역세권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빌라의 가격 보시죠. 약 4억 9천만 원에서 5억 1천만 원까지 내다보고 있네요. 네, 부장님께서 용산에 점 하나는 찍어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자, 용산에서 어디쯤에 점을 한번 찍어볼지 위치 한번 확인해 보고요. 말씀 주신 재개발 포함한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추천해 드리는 지역 바로 원효로 3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치 한번 보시게 되면 원효로 3가 지금 국제업무 단지가 여기 위치를 하고 있고 원효로 3가 바로 위쪽에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효로 1가, 2가, 3가, 4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국제업무단지의 최대 수혜지가 바로 이 3가. 바로 3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제업무단지와 초근접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3가 주변에 다양한 개발도 지금 함께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제 개발 호재, 그다음에 재개발 가능성까지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지역 원효로 3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국제업무단지 지금 환경정화 사업 시작을 했죠. 조만간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용산 민족공원에 대한 수혜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자상가 부지도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현대차 부지 개발도 이제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이제 금액적으로 보시게 되면 4억 9천에서 5억 초반대, 전세 금액은 2억 3천에서 2억 5천만 원. 실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면 바로 2억 5천에서 2억 7천만 원에 이제 정말 용산 안에서도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용산 정말 이제 매가로 봤을 때는 개발 압력 높은 곳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7억에서 8억대에 나가는 이 지역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는 원효로 3가 라인입니다. 이쪽 지역에 투자를 하시고 소액으로 접근을 하시고 재개발에 따라서 이런 아파트 입주권을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빠르게 선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파트 입주권까지 욕심내 보면서 용산구 원효로 3가에서 투룸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주택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자, 2호선과 7호선 지나는 건대구역 역세권에서 이번에도 방 2개로 이루어진 빌라 다세대 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5억 원에서 5억 2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한강 근처이기도 하고요. 이 주변에 비해서 아직은 좀 개발의 여지가 남아있는 지역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자양동 위치 확인해 보고요. 역시나 기대되는 호재들 함께 만나볼까요? 네, 자양동 이제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광진구 자양동 지금 지도상으로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입지로 봤을 때는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죠. 왜? 바로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를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이 바로 강남 지역이죠. 이 강남 지역 안에서도 바로 이제 삼성동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마스단지 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받아봅니다. 그만큼 초근접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옆쪽으로는 이제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죠. 이쪽 지역으로는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바로 옆에 있는 광진구 자양동에 이런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되면서 집가 상승도 노려볼 수가 있고 한강변의 마지막 남은 재개발 예정지로서 그만큼 이제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삼성동 GBC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제 잠실 마시단지 개발 사업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날 수가 있죠. 그만큼 초근접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양동 보시게 되면 이제 1구역과 7구역, 그다음에 12구역 자체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자체가 크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개선이 된다라면은 바로 이런 말이 있죠. 땅값이 올라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변 땅값도 크게 상승이 될 수가 있는 여력도 있고 광진구 자양동 노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 압력도 상당히 높습니다. 개발 압력이 높다면 당연히 재개발이 추진이 가능하겠죠.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광진구 자양동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림에서처럼 정말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서울 안에서도 정말 이제 실제 임장을 가보시면 서울 안에 정말 이런 지역이 있어라고 할 정도로 이제 노후되어 있는 그런 주택 단지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지 정말 개발에 따라서 이렇게 아파트로 변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의 더 장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한강변 아파트를 소유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양동 이제 보시게 되면은 바로 옆쪽이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실거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실거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은 그만큼 투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갭 투자 이런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투자의 수요가 바로 옆에 있는 이런 반사 효과로 인한 자양동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집가 상승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노후 밀집 지역의 경우는 그만큼 투자 수요가 굉장히 이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보시게 되면 시세 5억에서 5억 2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금액은 2억 7천에서 2억 9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전세를 안고 레버리지 활용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바로 정말 소액으로 2억 2천에서 2억 4천, 2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양동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 매물 정말 드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압력도 높고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도 받을 수가 있고 한강변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변이 많이 노후화돼 있어서 재개발의 여지가 상당히 큰 지역이라고 합니다. 광진구 자양동에서 투룸 주택 만나봤고요. 자, 오늘 가본 곳들이죠. 원효로 3가, 자양동에다가 추가로 연신내 핵심 지역 소액 투자 전략에 대해서 1:1 무료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여를 원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예약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자, 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그럼 오늘 함조원 부장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수 전문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기사를 보니까 강남 지역의 아파트가 최고가를 찍었다더라 이런 뉴스가 또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유형으로 좀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늘 저희가 어떤 유형 한번 만나볼까요? 네,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일반적인 거주용 부동산을 하나씩 더 구입하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취득세 자체가 12%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투자를 할 만한 거 바로 오피스텔, 자, 거주용으로도 쓸 수도 있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대형 평수대의 대단지 오피스텔을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와 함께 마지막으로는 아직까지 내 집 마련 못하신 분, 서울에 그리고 강남에 내 아파트 하나 마련을 하시고 싶으셨던 그러한 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개는 여기까지만 해드리고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과연 어떠한 물건이 강남의 아파트로 변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정보는 무주택자, 다주택자 분들께 다 도움되는 정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전문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이네요. 자, 5호선 영등포 시장역 역세권에서 방 2개와 3개짜리 오피스텔로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보시죠. 자, 시는 약 3억 6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첫 번째는 다주택자 분들께도 투자를 하기에 좋다라는 말씀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영등포구 서울 3도심에서 만나보는 오피스텔이 되는데 저희 정확한 위치 한번 보면서요. 영등포구에 지금 어떤 호재가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로 1분이 채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의 바로 앞이라고 해도 될 만큼의 초역세권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도 방 한 칸짜리 아니면 방이 없는 원룸 스타일의 오피스텔이 아니라 방 2개 그리고 방 3개짜리 대형 평수의 오피스텔이라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 영등포 내에서는 가장 큰 오피스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에 반면에 가격은 주변에 있는 원룸형 오피스텔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거는 시세 차익을 노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는 원룸형과 투룸 내지는 쓰리룸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투룸이나 쓰리룸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노리기에 상당히 좋은 환경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원룸형과 투룸 내지는 쓰리룸 형태의 시세 상승률을 내다봤을 때 원룸 같은 경우에 거의 오르지 않는 반면에 투룸이나 쓰리룸들은
그 시세 차익이 훨씬 더 크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단점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자, 원룸들이 월세도 더 빨리 맞춰지고 역시나 월세 가격 역시 더 받을 수 있지만 시세 상승률 역시 그거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이곳은 시세 차익 용도로 노려보실 수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등포 시장역 바로 앞쪽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영등포 시장 그 아래쪽으로 1호선 지나가는 영등포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1호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선들 지나가고 있죠. 자, 이 위쪽으로는 9호선과 2호선 지나가는 당산역. 자, 2년에서 3년 전 정도에는 제가 이쪽 지역을 무조건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곳을 또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영등포 내에서 아직까지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고 그리고 발전 가능성도 많이 있는 곳, 이 영등포 시장역 중심으로 이 주변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쪽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영등포 구청역 일대를 한번 노려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곳은 영등포 시장역 바로 앞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여의도권까지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하고요. 자, 아래쪽으로 1호선 영등포역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이 영등포역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개발 혜택 직접적으로 노려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주변 지역으로 잘 깔려 있는 노선들과 무엇보다도 계속적으로 교통적인 면에 있어서도 호재들이 발생이 되는 지역이니까 이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먹을 게 남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변 지역을 살펴보게 된다라면 이 여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개발 호재에 대해서 하나 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이 영등포 지역 발전 구상도가 되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발행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세히 보이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자, 내용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위계 상승에 따라 영등포 지역 중심 기능 강화. 자, 맞춤형 지역 재생을 통한 주거 산업 공생 환경 구축. 도심부 적격 시설 및 노후 주거지 영세 제조업 밀집 지역 재생. 철도 지상 구간으로 인한 단절 및 교통 혼잡 정체 해소, 지역 내 부족한 공원 녹지 및 공공체육시설 등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 지금까지는 산업단지로서의 그 기능이 이루어져 있었던 지역이지만 이제는 실거주를 할 수 있게끔 그 환경을 조성을 하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제대로 된, 조금 더 나아진 업무 시설들을 유치를 해서 이곳을 서울 중심권의 진짜 중심 지역으로서 발전을 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영등포를 이제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1호선 지나가는 영등포역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개발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요. 앞으로 점점 더 변화해 나갈 지역이니까 노후되고 낙후되었었던 그 영등포 지역을 이제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 전철 노선도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여의도와 그리고 영등포 일대를 끼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니까 다양한 지역으로서 뻗어나가게 되는 노선을 또 하나 갖추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미 이 영등포 일대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경인선, 그 이외에 1호선 등 다양한 노선들이 지나가면서 서울과 서울 수도권 다양한 지역으로 뻗어나가는 노선이 현재 완성이 되어 있고 더욱더 나아지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의도권을 통해서 그리고 용산을 통해서 서울역을 통해서 이 주변 일대 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B노선 같은 경우에도 이 주변 지역에 큰 혜택으로 다가갈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B노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천 최근에 송도 지역이 핫한데요. 자, 송도부터 다양한 이쪽 평내, 호평, 마석까지 뻗어나가는 노선이다 보니까 자, 바로 다양한 업무 지역을 끼고 지나가는 라인이 또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앞으로 단순 거주 시설뿐만 아니라 업무 시설로서의 그 영등포의 가치도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제물포 터널입니다. 자, 이것도 지금까지 막혔었던 구간이 이 제물포 터널이 뚫림으로 인해서 물류의 이동량 자체가 확실히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앞으로 업무 시설들이 더욱더 들어오기 좋아지는 지역, 영등포 지역이다. 자, 어느 지역으로나 출퇴근을 하기 편해지는 지역, 영등포 지역이다라고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위치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등포 시장역에서 바로 위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직접적인 개발의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지금 이 영등포 지역 내에도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개발과 이 도심 내의 대규모 개발들을 예상을 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최초의 재개발 예상도가 됐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중에서 일부 지역들이 해제가 됨에 따라 지금 이곳에 이 색깔로 표시된 곳들은 재개발이 진행이 되었던 그런 곳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여기 비어 있는 곳들은 최근에 빠짐에 따라서 현재 노후도 자체도 상당히 높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한 번 더 기대를 해보고 투자에 나서시는 분들도 추천을 드려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으로 이 지역들이 거주시설, 특히 재개발과 대규모 이런 개발,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이쪽 지역 일대의 환경이 변화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나아진 가격으로 만나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무엇보다도 이 영등포 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포인트로 말씀드릴 텐데, 자, 영등포 쪽박촌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을 하고 연중로 연계 보행 친화거리 조성, 영등포역 앞 성매매 직결지 정비. 자, 지금 노후되었던 모든 곳들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쪽방촌과 집창촌, 그리고 사람들이 걸어 다닐 만한 지역으로 단순히 실거주뿐만 아니라 업무 시설들을 유치를 하고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을 만한 지역으로 이제는 바뀌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나 많은 개발 사업들이 이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될 예정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하나 포인트로 바라보셔야 될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변 지역들 노후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자, 개발에서는 지금 현재 빠져 있는 상태지만 이 주변들 노후도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 미래의 변화를 한번 노려보고 투자에 나서시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말씀드린 곳, 이 영등포 시장역에서 자,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자,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취득세적인 면에 있어서도 혜택을 볼 뿐만 아니라 일반 거주용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면서 소액 2천에서 3천 정도로 투자가 가능한 대형 평수대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2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대단지 오피스텔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그 투자 가치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안에 오래된 지역들과 이 옛날의 영등포구를 상징했던 공장지대가 크게 개발된다는 소식들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단순 월세가 아니라 시세 차익을 좀 보고 오피스텔 보자고 하셨고 방도 널찍하다고 하셨거든요. 투자 금액과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매매가가 3억 6천에서 4억 3천대로 방 2개짜리와 자, 그리고 방에 3개짜리 대형 평수대로 좀 나눠져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세 시세가 약 3억 4천에서 4억 정도를 내다 보니까 실제 투자 금액이 2천에서 3천, 많게는 4천 정도까지 자, 얼마 되지 않는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마지막 오피스텔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룸 아니고요. 방 2개 내지는 방 3개짜리입니다. 자, 그런 만큼 지금은 투자 목적으로 놔두셨다가 향후에 실제로 거주를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사업 목적으로 활용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부가세 부분이 조금 붙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몇백 정도가 그렇게까지 크게 다가오시진 않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3천 기준으로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월세보다도 전세 지금 소액으로 놓고 투자를 하실 분들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적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증여 목적으로 해주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한 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다주택자이신 분들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포인트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철역에서 1분이 채 걸리지 않는 곳입니다. 한 45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방 2개에서 3개짜리 초대형 오피스텔입니다. 영등포 내에 가장 큰 면적의 오피스텔이다.
자, 영등포 업무지구 그리고 여의도 업무지구까지 모두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여의도권까지도 걸어서 약 5분 정도면 도달이 가능한 상태고요. 자, 주변 지역들 재개발과 정비, 지하철 철도 등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고요. 또 진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런 만큼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풍부한 이 영등포 지역 한번 누려서 투자에 나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특별히 다주택자분들을 위해서 영등포구에서 널찍하게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투룸, 쓰리룸 오피스텔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 지역 어디일지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전문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인데요. 자, 9호선 신논현역 역세권에서 1.5룸과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가격 볼까요? 자, 시세는 약 6억 8천만 원에서 7억 3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강남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이고요. 지하철역을 보니까 다들 좋아하시는 9호선에다가 7호선까지. 강남역도 바로 인근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치 확인해 보면서요. 강남권의 호재도 만나볼까요? 네, 다들 잘 아시는 강남대로 바로 왼쪽 편에 위치해 있는 반포동이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나서는 바로 반포자이가 위치해 있는 그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지도를 간단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사실 강남 입지, 부동산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강남의 입지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만들어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심으로 보셔야 될 거는 바로 2호선 강남역, 9호선 신논현역, 7호선 논현역과 3호선 신사역이 지나가는 바로 이 강남대로 바로 왼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지금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거는 역에서 가깝다? 자, 그것도 분명히 큰 호재로 작용이 되겠지만 자, 그리고 7호선도 가깝고 W역세권에 앞으로 신분당선까지 들어서면 여기 총 3개가 된다? 자, 이것도 분명히 투자 포인트입니다. 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경부고속도로 바로 오른쪽 편에 위치해 있으면서 자, 이곳에 위치해 있는 이 건물들이 앞으로 아파트로 바뀌어 나가게 된다라면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추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 지역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앞으로 추진이 될 예정이고요. 빠르게는 약 5년에서 6년 정도면 아파트, 2개 동의 아파트의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을 만한 지역이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보는데 자, 다들 잘 아시는 반포자이가 바로 이 경부고속도로 건너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포자이 같은 경우에 이쪽 강남권 입지에서도 상당히 좋은 입지이면서도 무엇보다도 대단지의 브랜드 아파트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분명히 높습니다. 자, 이 위쪽으로 형성되고 앞으로 계속적인 재개발이 이루어질 한강변 일대의 신반포 같은 경우에도 큰 호재로서 작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 이것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일대의 다양한 개발 사업들로 통해서 경부고속도로 바로 양쪽에 위치해 있는 이 아파트들이 더욱더 크게 그 가치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시끄럽고 먼지도 많이 날리고 분명히 좋은 환경들은 아닙니다. 자, 하지만 반포자이 같은 경우에도 경부고속도로가 옆에 있다 하더라도 그 가치, 분명히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고 앞으로 더욱더 오를 것을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곳 강남역 그리고 이 강남대로 바로 오른쪽 편에 위치해 있으면서 반포자이보다 입지가 더 좋고 자, 분명히 대단지는 아니겠지만 새 아파트로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 앞으로의 미래의 가치가 과연 얼마만큼 올라갈지 자, 저도 궁금합니다. 향후 5년 뒤에 6년 뒤에 조합원 분양가 그리고 일반 분양가가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지 한번 그거를 기대를 해보시고 투자에 나서시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 지역들 같은 경우에 강남대로 바로 오른쪽 편이 논현동이고요. 자, 아래쪽으로는 역삼동, 위쪽으로 신사, 압구정, 청담, 오른쪽으로 삼성동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 시설들, 다양한 업무 지역들까지 걸어서도 지하철로도 편하게 출퇴근이 가능하면서 자, 9호선입니다. 한강 이남 쪽에 위치해 있는 다양한 업무 시설들 모두 관통을 하기 때문에 출퇴근 편하다. 자, 교육 환경 강남입니다. 강남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교육 완성되어 있다. 입지 완성되어 있다. 교통 확실히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 끌어올려줄 개발 호재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삼성동도 상당히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하철 9호선 통해서 조금만 오면 됩니다. 걸어서
약 25분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철 타고 10분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차량을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차라리 더 빠르게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자, 국제교류 복합지구,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의 중심지로서 앞으로 이 지역 삼성동과 강남 일대의 가장 큰 업무지구가 새롭게 형성이 된다라고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대기업이 들어오고 대기업 임직원이 들어와서 이 지역이 만만세가 아니라 이 회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 1차 벤더, 2차 벤더, 유관 회사들 이곳 일대에 모여들 수밖에 없어집니다. 자, 지금 삼성동 일대 같은 경우는 업무 시설들이 상당히 비싸다는 거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만큼 이 주변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역삼동 쪽이 오히려 더 큰 호재로 작용이 될 것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뭐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겠지만 역시나 강남은 강남이라는 점,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신분당선 연장 개통 이제 1단계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종점 강남역에서 신노년, 노년, 신사까지 이 세 개의 역들이 앞으로 더블 역세권들 3호선, 7호선, 9호선 자, 이곳들이 앞으로 역이 하나씩 더 생기니까 더욱더 큰 호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늘 말씀드린 곳 노년역과 신노년역 사이에 위치해 있는 반포동이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롯데칠성 부지, 롯데타워 같은 경우에도 뭐 새롭게 건축이 돼서 이곳 일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든 간에 호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곳 반포동, 지금 보시는 곳 서초동, 걸어서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강남대로 일대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회사 사옥이라든가 개발 사업들을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앞으로 다시 한번 관광객들이 모여들게 된다면 이 지역 일대 그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낮은 저층의 상가들이 이제는 고층 건물로 고층의 상가들로 이곳 다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앞 3분 정도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용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사업, 뭐 다양한 개발 사업들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뭐 GTX도 들어온다 하고요. GTX도 그것도 2개나 노선이나 들어온다고 하고요. 자, 아래쪽으로는 뭐 다양한 뭐 버스 노선, 뭐 다양한 뭐 들어온다고 하는데 단기간에 이루어질 사업은 아닙니다. 뭐 10년 이상짜리 사업이니까 10년 동안은 가격이 꾸준히 오르지 않을까를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지금 보셔야 될 건 이겁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자, 이곳이 이제 경부고속도로 있었던 이 위에 도로가 이제는 숲길로 조성이 되고 그 양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집들한테는 큰 호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가 반포사이, 여기가 오늘 말씀드린 곳. 자, 앞으로 아파트로 바뀌어 나가게 된다면 아파트에서 이 숲길 공원들이 내려다 보일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더욱더 큰 호재로 작용이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거 역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공사는 아닙니다. 10년 이상 사업이니까 내다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위치한 곳 이곳입니다. 자, 바로 이곳 일대 노후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이곳에서 아파트로 올라가게 된다면 과연 반포 자유와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격 같이 정리해 드릴 텐데요. 자, 매매가가 6억 8천에서 7억 3천입니다. 자, 좀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앞으로 미래의 아파트로 바뀌어 나갈 거 그거 생각하신다면 절대 비싼 금액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의 피는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파트로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이 피는 분명히 저렴한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전세 놓고 투자를 하실 경우 약 3억에서 4억 정도의 투자 금액을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서초 반포자이 그리고 서초동 고가 아파트들이 이 일대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곳에 새 아파트 올라가면 얼마만큼 올라갈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의 신분당선까지. 자, 그리고 이곳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만한 입지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년 뒤, 6년 뒤에 그 가치를 생각하고 투자에 나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강남을 상징하는 테헤란로 따라서 만나봤고요. 아파트까지 미래에 욕심내 보면서 서초구 반포동에서 소형 주택 찾아봤습니다. 자, 연락 주시면 1:1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원준 전무님께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1:1 무료 상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전무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그럼 오늘 김원수 전무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 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궁금증들 지금 바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